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강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서강대학교에 대해서는 인재상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서강대학교 자체에서 인재상을 엄청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비슷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에 비해서 작은 규모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는 지원하는 학생들만 지원한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서강대학교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인재상을 참고 안 하고 다른 학교 것들을 복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재상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 서강대학교 역시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설립이 된 학교입니다. 물론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모두 목회자 지도자 추천 전형과 같은 이런 종교 특수 추천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의 종교의 교리가 아주 잘 녹아들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서강대학교는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앙과 예수의 교육 이념을 토대로 예수회가 설립한 사립 종교 교육기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채플 수업이 존재하는 연세대와 이화여대와는 대조적으로 서강대학교는 종교 수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강미사 및 종강미사도 100%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오히려 부활절 휴가 기간에 휴강을 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 서강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수의 대학으로서 전세계 예수의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이며 글로벌 종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신앙이 두터워 종교적 성취를 학문적 성취와 함께 이루어내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서강대학교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솔루션 진행 시에도 목회자 학부모님들이나 선교사 학부모님들이 서강대학교에 깊은 호감을 갖고 계신 부분이 많고, 서강대학교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필요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듯 하고요. 서강대학교 역시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성, 마지막으로 수월성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서강대학교의 이 세 가지 가치를 녹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3V라는 세 가지 인재상을 자기소개서에 녹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톨릭 휴머니즘이라는 세 가지 가치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이 3V라고 하는 세 가지 인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풍으로 인해서 재학생들로부터 서강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서강대학교는 지성, 인성, 영성을 겸비한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이념에 적합한 고유의 인재상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학교의 인재상이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가 되어온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2016년도까지만 해도 서강의 인재상에 맞춰서 자라온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서강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해진 인재상은 없다라고 입학처 측에서 공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재상을 어떻게 설립하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서강대학교도 세 가지 인재상을 새롭게 구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강대학교의 세 가지 인재상을 제대로 어필을 할수록 서강대학교에 적합한 인재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서강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함양되어야 할 핵심 역량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리타스라고 해서 탁월한 지성, 그 다음에 벌추, 봉사적 인성, 그 다음에 베너러빌리티라고 해서 통합적 영성, 세 가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탁월한 지성과 봉사적 인성은 그렇다 치는데 통합적 영성이 뭔 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인재상을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석소장이 이제껏 합격시켰던 서강대학교의 합격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한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베리타스는 진리 탐구 및 지식 창출을 위한 통합적 사고 능력 및 창의성, 학문적 탁월성을 갖춘 지성인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서강고등학교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자교의 재학생들에게 높은 학문적 성취를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재학생들이 아니라 입학생들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서강대학교 내에서는 자체 축제임에도 음주 금지와 저녁전 마무리라는 조건이 달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학풍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학풍을 중요시 여기고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의지는 수시 정시 전 전형 시스템에서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전형 규정에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과목만을 잘하는 학생도 좋지만, 즉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학생도 좋지만 본인의 강점이 되는 학문을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문과와 이과와 상관없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는 서강대학교의 의지가 반영된 전형 설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서강대학교 역시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개 이상의 학생부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시 서강대학교는 알바트로스라는 복합형 특기자 전형과 더불어 학생부 종합 일반, 자기주도형 총 2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을 했었는데, 특히 이 자기주도형의 경우에는 내신과 교과 성과형 비교과 활동만을 본다는 분석들이 나올 정도로 학문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이런 평가 기준은 지금도 크게 다름이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평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서강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가치와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어필을 해야만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강대학교의 인재상인 벌추, 상호 존중 태도, 공동체 봉사 정신, 의사소통 능력을
성격을 갖추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강대학교를 비롯한 연세대학교와 같이 종교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교들은 교육 목표나 인재상에서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전 연세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는 공동체 역량보다는 개인적 자질을 조금 중요시하고 있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봉사적 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서강대학교의 경우 성균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면접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할 기회가 없습니다. 나눔과 배려 정신에 기반을 둔 봉사적 인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봉사적 인성의 흔적을 생활기록부에 꼭 남겨두어야 돼요. 그런데 3년 내내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학급 내 임원 자리를 꿰차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적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대답하기에 앞서 대학에서 설계되는 전형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전형이란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변경점이 결정이 되면 이는 전형의 이름이나 평가 비율 등 전형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에서든지 무조건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와도 같은데, 올해부터 신설되는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미적용 전형인 계열적합형 전형의 경우 수능 성적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인재를 꼭 선발하겠다라는 고려대학교의 의지가 담긴 전형설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강대학교 역시 기존의 전형들을 2개로 최소화시키는 등 근 4년간 전형 설계에 대해 꽤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온 대학 중에 하나인데, 최근 서강대학교의 전형 변경점들을 분석을 하면은 서강대학교가 만든 전형을 통해서 어떤 인재들을 선발하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2017년, 2018년, 2019년 서강대학교의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을 분석을 해본 건데, 2017년도까지만 해도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전체 서강대학교 입학 인원의 19.8%였는데 2019년에 들어선 약 10.5%로 줄어들었어요. 말 그대로 서강대학교가 반토막만 내서 선발을 했다는 건데, 이는 서강대학교가 인문 강점의 대학에서 벗어나서 이공계열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형 설계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형이란 결국 대학에서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측에서 공시하는 전형이라는, 그리고 인재상이라는 시그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서강대학교 인재상 분석이라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면접이 없는 서강대학교가 면접으로 평가해야 하는 인성적 요소를 굳이 핵심 시그널 중 하나인 인재상에 박아놓은 이유는 봉사활동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루는 면접 속 인성평가의 범위를 서류 전체로 확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의미예요. 즉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봉사활동을 했는지와 같은 단편적인 요소들보다는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속에 드러난 진정성과 행동 및 종합특성 의견란을 드러난 가치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성적 요소들을 판단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굳이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확신만 줄 수 있다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봉사활동 시간이 없어도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심,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혹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공의 목표를 위해 이바지한 경험이 서로에 녹아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많은 봉사 시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강대학교의 두 번째 인재상인 봉사적 인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학생이라는 의미와도 같으니까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 등 학과 특성 자체가 이타성을 띠고 있는 몇몇 학과들을 제외하고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적어서 불합격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우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봉사 시간이 없어서 대학교에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학생들은 봉사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동아리나 교우 관계 등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점들을 기여를 했었는지 백지에 꼼꼼하게 적어보면서 되짚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강대학교의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venerability입니다. 존재의 근원적 의미와 관계에 대한 조화로운 가치관을 지향하며 지행일치의 삶을 추구하는 인재. 지금 이 세 번째 인재상의 설명만 읽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지행일치의 삶을 추구하는 인재라는 멘션에 모든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이공계 특성과 과학기술학 면접에서는 언제나 과학자의 윤리적 자세에 묻는 가치 판단형 질문들이 출제되곤 하는데, 과학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는 동시에 나중에 이 학생이 윤리적 의식에 위배되는 과학실험이나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까, 결국 이 학생이 윤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지행일치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결국 마음이나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있는 윤리적 의식이나 관념들을 현실 속의 행동과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이런 평가적인 측면을 서강대학교의 세 번째 인재상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 서강대학교는 체득한 개념이나 혹은 윤리적, 문화적 의식들을 일상이나 우리 사회에 녹여낼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학생부 전형 평가 요소에 적용시켜본다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축적한 지식이나 아니면 학문에 대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나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서강대학교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식적인 부분 이외에도 실질적인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뚜렷하게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강대학교의 인재상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두 번째 인재상과 세 번째 인재상 사이에서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서강대학교 자체가 애초에 인원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수 정예를 지향을 하고 이 학생들끼리도 다 경쟁을 시키기보다는 이 학생들이 뭉쳐서 서강의 집단 지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니까 서강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내가 정말 잘나서 서강대학교 간다 이런 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요소를 다른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지 그리고 서로 상생하며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 부분에 꼭 언급을 해야 서강대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서강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